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안동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두 딸을 키운 50대 중반 평범한 엄마입니다. 오늘 제 사연은 시댁이나 이혼 사연은 아니고요. 우리 큰딸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 또래 엄마들은 아마 자식들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한숨 돌리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자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식은 평생 짐이라고 했던가요? 공부까지 다 마치고 취업하고 나서는 짝꿍 잘 만나 결혼 잘하는 거 보는 게 또 숙제처럼 남아있기 마련이죠. 우리 큰딸은 올해 29살이 되었고 원래대로라면 올해 봄에는 결혼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우리 딸을 파혼시켰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딸을 파혼시키지 않았다면 우리 딸은 결혼해서 마음고생하며 살다가 나중에 이혼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신기한 일은 겪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예비사돈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세상 참 좁다는 걸 몸소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딸은 파혼하고 나서 나름 속이 시끄러울 텐데도 회사 일로 바쁘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놈하고는 완전히 끝냈는데 그 집 아버지가 자꾸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지 뭐야?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면서 결혼하면 정말 똑바로 차리게 하겠다나? 그래서 다른 집 순진한 아가씨 다시 찾아보시라 했어. 하여간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셨었나 봐. 이런 며느리감 어디서 얻냐면서 사정사정 하시는 거 있지?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런 망나니 같은 놈한테 줄 거라 생각했나 봐. 됐다 그래라. 어디 넘볼 걸 넘봐야지. 한 번만 더 연락 오면 그때는 엄마한테 말해. 내가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야 그런 소리를 안 하겠구나. 아마 이제는 연락 안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그 난리를 치며 파혼했는데 그 집에서는 우리 딸한테 미련을 못 버리는 모양이더군요. 너는 잘 지내는 거지? 언제 한번 집으로 내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휴, 엄마도 참. 나 괜찮아. 잘 지내니까 너무 걱정 마. 당분간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아야지 뭐. 그러다 보면 좋은 인연 또 나타나겠지? 그런 인간 못 알아본 게 내 잘못이지 뭐. 똥 차가고 벤츠 온다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나도 멋진 여자가 되어야겠다 싶어. 그래,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고작 그런 놈한테 휘둘리겠어? 걱정 마. 우리 딸은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원래 이런 일도 한번 겪고 그래야 더 성숙해지고 사람 보는 눈도 생기는 거야. 똥 밟았다 생각하자. 똑똑한 아이이니 힘든 거 극복하려고 아마 열심히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우리 딸이 결혼한다는 예비사위를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딸이 결혼한다는 신랑감을 어째서 상견례 날 처음 볼 수 있나 하시겠지만 지금 드는 생각에는 일이 되려고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상견례 전에 몇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긋난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야 물론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먼 지방에 살기도 하고 우리 딸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신랑감 데려올까 싶어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하다 보니 사위감 얼굴을 상견례 날 보게 되었네요. 아마 결혼 전 양가 가족들이 만나는 그 자리가 가장 긴장되는 자리일 겁니다. 저에게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저는 상견례라는 어려운 자리에서 바로 그 집안에 파혼을 통보해버렸습니다. 제가 왜 상견례 자리에서 딸 결혼을 파토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세상 좁다더니. 사실 저는 초면인 줄 알았던 예비사위와 나쁜 인연으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해야 할 듯 싶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산 저는 참 미안하게도 우리 딸들에게 참 못해준 게 많은 엄마입니다.
그래도 인생 중대사를 결정하려는 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 같아 그것만큼은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네요. 저는 이곳 안동에서 나고 자랐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이곳에서 키워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고 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로 대학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걸 애들한테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공부하겠다는 건 꼭 지원해줬고 정말 기특하게도 본인이 알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딸은 서울에서 둘째 딸이랑 같이 자취를 합니다. 자랑 같아 쑥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큰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술 전공한 둘째 딸도 이번에 좋은 회사 취직해 다니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늘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많았던 우리 딸들이지만 아마 자기들도 바쁘게 사는 엄마 때문에 힘든 게 많았을 겁니다. 늘 미안한 게 많은 엄마인데 어느새 다 커서는 엄마 마음을 알아주니 그래도 내가 애들을 참 잘 키웠구나 하는 뿌듯함이 늘 있네요. 특히 우리 큰딸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엄마 말을 항상 귀담아 듣는 아이입니다. 저는 선택에는 조언을 해주지만 모든 결정은 우리 딸이 내렸고요. 총명하고 현명한 아이이니 저는 늘 우리 딸이 하는 선택을 믿고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모든 일에 딱 부러지는 법은 없는지 우리 딸이 하필 남자 보는 눈은 없었나 봅니다. 하필 결혼하겠다고 결정한 남자랑 파혼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제가 우리 딸 연애사는 잘 모릅니다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건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집에 내려왔을 때 말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한참 연애하는 때였는지 눈까지 반짝반짝 빛내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실은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거든? 아직 만난 지 몇 달 안 되긴 했는데 엄마한테는 먼저 말하고 싶어서. 20대 중반에 넘은 나이이니 당연히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라 저는 딸아이가 사귄다는 남자를 아주 진지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 사귄다는 이성에 대해 들은 거라 궁금한 게 당연히 많았습니다. 사귀는 사람이라니 나이는 몇 살인데? 직장은 어디 다니고?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는 거지? 그 친구 집은 어딘데? 아, 엄마, 참, 하나씩 물어봐. 나랑 동갑이고 직장 안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인테리어 일 하시는데 같이 도우면서 나중에 물려받으려고 하나 봐. 나 자취방 근처에서 사는데 아직 결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시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엄마한테도 미리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항상 몸 조심하고 동생이랑 같이 사는 집이니까 집에 들락거리는 일 없도록 늘 조심해.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아, 엄마.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나중에 집에 내려올 때 엄마 소개해줄까? 엄마가 보고 싶다면 나중에 한번 같이 내려갈게. 아이고, 됐다. 나중에 결혼할 사람 아니면 데리고 올 필요 없어. 엄마가 너 연애하는데 참견할 생각도 없고 네가 알아서 똑똑하게 잘 만나리라 믿어. 엄마가 보나마나 우리 딸이 사귀는 사람이니 아주 좋은 남자겠지 뭐. 사귀는 사람 얘기를 스쳐가듯이 말하고 나서 한동안은 둘이 예쁘게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젊은 연인들 데이트하는 것처럼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오던 집에도 잘 안 오기도 하더군요. 한창 좋을 때이니 그런 거보다 생각했고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커플들이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듯 싸울 때도 있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도 하고 다들 나름의 아픔을 겪고 나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 딸도 예외는 아니었는지 가끔 둘째 딸내미가 집에 내려오면 언니가 뭐하고 사는지 일러바치기도 했습니다. 엄마,
언니 만나는 남자랑 헤어진 것 같더라? 좋다고 결혼할 것처럼 굴더니 다시는 안 만날 거라면서 깡소 좀 하시던데? 엄마 밥 먹으러 집에나 내려가자 그랬는데 심란한 지 집에 있겠대.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엄마는 그냥 알고만 있어? 시간 지나면 또 멀쩡해지겠지. 저번에도 헤어진다고 난리친 적이 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만나더라고.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겠네. 뭐? 아니 한창 이쁘게 만나도 모자를 파네. 연애하면서 뭘 그리 마음고생을 해? 그놈이 혹시 언니 마음고생 시키니? 나도 자세히는 몰라. 아직 얼굴 본 적은 없거든? 나는 애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원래 연애하면 그런 건가? 좋다 그럴 땐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싫다 그럴 때는 원수가 따로 없는 거 있지? 그럴 거면 뭐로 연애하나 몰라? 암튼 엄마는 모른 척 해줘. 연애하던 초반에는 마냥 좋다고 하더니 1년이 넘어가면서 크고 작게 싸움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만나는 걸 반복하는 듯 했습니다. 딸의 연애를 보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늘 행복하기를 바란다지만 안 좋은 상황이 온다 해도 사실 다 큰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개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도 딸이 말하기 전에는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연애해봤으니 잘 알죠.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을 견디고 성숙해지는 거니까요. 아픈 것도 온전히 딸이 견뎌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생글생글 자기 컨디션을 찾은 것 같길래 다시 잘 돼가나 보다 예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안동에서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랑 같이 했지만 5년 전에 남편이 먼저 암으로 저 세상 가고 나서 오롯이 제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네요. 그래서 여름 휴가 빼고 1년 전부를 거의 이곳에 매여 삽니다. 제가 사장이긴 하지만 주방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내려오면 가끔 가게에서 서빙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제가 이 식당 하면서 우리 애들 다 공부시키고 집도 사고 건물도 샀으니 이제는 식당 일 하는 거에 사명감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늙어서 거동 못할 때까지는 계속 식당 일을 할 생각일 만큼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딸 만나는 남자친구를 볼 뻔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결혼 말이 나오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한창 식당 일로 바쁜 시간에 웬일로 우리 큰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경주에 남자친구랑 같이 내려왔어.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경주에 내려왔다고 전화를 해서는 혼자 온 건 아니고 남자친구와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경주는 갑자기 왜 왔어? 친구들이랑 놀러 왔니? 아니,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왔는데 주말 껴서 나도 같이 구경도 할 겸 왔어. 근데 우리 집도 가깝고 해서 온 김에 엄마 보고 갈까 했지? 어머, 너 혼자 아니고 남자친구랑? 아이고, 아니야. 엄마 지금 바빠서 꼴이 말이 아니고 집에는 저녁 늦게 나갈 텐데 시간 맞추기 어렵지 않겠니? 나중에 정식으로 얘기하고 오지 그래. 어쨌든 이따 엄마 끝나는 시간 봐서 통화 다시 하자. 엄마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일단 끊는다.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 경황이 없기도 했고 갑작스럽기도 해서 인사하러 오겠다는 게 좀 부담스럽더군요. 마침 서로 일정이 안 맞았는지 그때는 얼굴을 못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별다른 말 없길래 우리 딸이 잘 만나고 있는가 보다 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는 내심 우리 딸이 일찍 시집 가는 건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더 만나보길 바랬습니다. 결혼은 먼 일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작년 초에 갑자기 저한테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 이만한 사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결혼하고 싶어.
빨리 내 가정 꾸리고 사는 게 내 소원이었거든. 엄마가 허락하면 내년 봄쯤 결혼할까 하는데. 어머, 얘. 어느 결혼을 뭐 그렇게 서둘러 하려고 그러니? 너 아직 나이도 어리고 돈 더 벌면서 즐기고 결혼하지 그래. 너 만나는 사람이 결혼하자고 재촉하는 거야? 엄마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엄마 너무 당황스럽다. 엄마도 만나보면 분명히 사위과 마음에 들 거야. 그 사람 집안에서는 나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셔. 예비 시아버지가 나 회사 출퇴근 편한 곳으로 아파트도 얻어주시겠대. 혼수랑 예단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하자고 그러시는걸?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간단한 결혼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할 거 다 갖춰서 해야 나중에 뒷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쟤 너는 벌써 그 집에 인사까지 다 한 거야? 응. 정식으로 인사한 건 아닌데 만나다 보니 어찌 식사를 몇 번 하게 되더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랬지? 결혼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랑 하고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만나야 잘 산다며? 이 사람이 딱 그래. 물론 엄마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긴 해. 그래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예비 시댁도 잘 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어. 예비 사위랍시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상견례부터 먼저 하자며 저를 조르는데 저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여 친정아빠가 없다고 그 집에서 흠을 잡으면 어쩔까 하는 못난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다행히 그쪽 집안에서 우리 딸을 마음에 들어 한다니 한시름 놓기는 했지만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한가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몇 달 만에 상견례라니 물론 빠르다 생각했고 더 말려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딸이 하는 결정인데 제가 어찌 강요를 하겠습니까? 선택은 늘 본인이 해야 하는 거니까요. 상견례 날짜는 일단 잡아놓고 그 전에 시간 내서 미리 얼굴은 한번 보자고 말을 해놓았는데 저나 예비사위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일정 맞추기가 참 쉽지 않더군요. 이래저래 심란한 마음이었지만 시간 내서 예비사위랑 꼭 한번 내려와라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렇게 딸이랑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며 저도 만날 시간을 내보려 했습니다. 하필 관광객이 제일 많은 성수기가 시작될 무렵이라 시간 내는 게 좀처럼 쉽지 않더군요. 정 얼굴 보는 게 어려우면 그냥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예비사위를 데려오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예비사위만큼은 집에서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으나 정 안 되면 내 식당에 와서 대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고요. 제가 워낙 바빴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워낙 관광객이 많아서 외지인들이 특히 많아지는 때라 아르바이트생도 몇 명도 고용해 식당 일을 봐야 합니다. 딸내미가 결혼하는 건 하는 거고 저도 제 할 일을 해야 하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손님도 있고 간혹 식당에 오는 뜨내기 손님들이 시비 거는 일이나 밥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는 일도 많아서 늘 식당에 붙어 있어야 했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가장 없을 때였습니다. 바쁜 만큼 몸이 피곤하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 골머리를 썩기도 했는데요. 그 무렵에 우리 식당에 온 진상 손님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진상 손님 한 번 겪고 나면 장사할 의욕이 확 떨어지는 거 말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달려 그런 건지 유독 더 그런 생각이 드는 때였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기운 빠지는 일이 생긴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마지막 마감을 얼마 안 남긴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저는 그 시간에는 주방에서 나와 카운터에서 매출 점검을 주로 합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고요. 그런데 테이블에서 우리 종업원과 손님이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마지막 주문 시간이 지나서요. 주방도 마감을 했고 지금은 새로운 주문은 좀 어려우세요. 대신 문 닫는 시간까지는 더 드실 수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려요. 아니, 지금 마감 시간 5분 지났다고 주문을 안 받는 경우가 어딨어요? 술 마시는데 안주가 없다잖아요. 손님한테 깡소주 마시라는 거요? 뭐 씹어먹을 게 있어야 술을 먹지. 잔말 말고 여기 메뉴판 가져와 봐요. 저기 손님, 죄송한데 지금 재료도 소진돼서 좀 어려워요. 지금 많이도 시켜 드셨고 또 술도 꽤나 많이 드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주문은 어렵습니다. 손님이 가져오라는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여긴 대체 뭘로 장사하길래 이렇게 콧대가 높아? 나는 여기 더 마시고 가야겠으니까 당장 메뉴판 가져와. 정말. 자기야, 제발 그만해. 자기 많이 마셨잖아. 이제 적당히 하고 나가자. 아님 나가서 다른 술집 가면 되잖아. 제발 나가자. 됐어. 자존심 상해서 나는 여기서 꼭 먹어야겠어. 난 종업원하고는 더 이상 말할 생각 없고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고 보아하니 술이 불쾌하게 취한 젊은 남자 손님이 추가 주문을 더 해달라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 안 나면 끼어들지 않으려 했는데 순간 바닥에 뭔가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라서 봤더니 그 남자 손님이 마시고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지 깨진 유리잔이 바닥에 뒹굴고 있더군요. 일행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손님도 말리고 있었지만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상황이 그리 돌아가니 직원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손님, 제가 여기 사장인데요. 지금 대충 나누는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이제는 정리하고 퇴근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서요. 죄송하지만 이쯤에서 그만해 주세요. 다음에 이른 시간에 와주시면 제가 꼭 맛있게 서비스 메뉴 하나 해드릴게요. 아줌마가 여기 사장이야? 아니 대체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요? 서비스고 뭐고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이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다가 빨리 만들어서 내놔봐요. 내가 끼어들었지만 수그러들기는커녕 제게 더 큰 소리를 치길래 참 난감했습니다. 손님, 보아하니 일행분도 난감해하시고 저희도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만 나가주시겠어요? 더 이상 큰 소리 내면 저희 영업에 방해돼요. 술도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 드시고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생각했는데 그 젊은 친구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내가 내 돈으로 마시겠다는데 뭔 상관이요? 메뉴판 가져오라면 가져오지 뭐가 그리 말이 많아? 그놈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그릇들을 팔뚝으로 전부 쓸어서 바닥에 와장창 엎어버리더군요. 저도 놀랐고 종업원도 놀라고 그 남자와 같이 있던 여자 일행도 놀라 동시에 아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나마 몇 테이블 있었던 손님은 그 난리통에 나가버리고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남의 영업집에 와서 행패야?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 당신 경찰 불러서 유치장에 넣어줘야 나갈 거야? 저도 화가 나서 직원에게 경찰을 부르라 했습니다. 취객 때문에 생기는 소동은 아주 간혹 있는 일이라 마무리하려면 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직원이 경찰을 불렀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오고 나서야 소동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만 나이도 젊은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나이 많은 저한테 언사를 함부로 하는 거 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때는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확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지구대로 데려갈 테니 피해 입은 거 고소하시겠냐 하길래 일단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진상놈이랑 같이 있던 여자 일행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일이 커지면 골치 아플 거 뻔히 보이잖아요. 고소하기 전에 저에게 사정을 해서 입막음을 하려던 거였겠죠. 사장님,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일단 오늘 일은 100번 저희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 애인이 술 마시면 저도 감당을 잘 못해요. 일단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꼭 변상이 드릴게요. 일단 여기 제 연락처 드릴 테니 받아두세요. 지금은 경황이 없으니까 일단 제가 이 친구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어쩜 젊은 사람이 이리 경우가 없어요.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렇지 남의 영업장에서 어찌 이렇게 행패를 부린대요. 아가씨 애인인지 뭔지 나는 알 바 아니고 오늘 우리 가게 이거 깨부순 거 다 물어내요. 안 그럼 내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 드릴 테니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나중에 꼭 연락 주셔요. 그 여자는 죄송하단 말을 연신하고는 일단 술 취한 사람을 데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가고 나니까 기운이 쭉 빠지더군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고는 해도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장사를 접고 싶을 정도로 회의감이 들긴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 화를 못 참고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도끼눈을 하거나 우리 직원들을 하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게다가 그 남자놈이 최근 들어 제일 진상 손님 중에 하나이긴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다친 사람 없는 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진상놈 애인이 식기값을 물어주겠다고 했으나 그깟 그릇값 몇 개 물어달라고 연락하는 게 더 싫어서 그냥 넘어가자 싶었고요. 그 진상놈이 다시는 우리 가게 오는 일 없게 얼굴이나 똑똑히 기억해두자 마음 먹었죠. 그 일 있고 나서 이래저래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달 후가 우리 큰딸아이 상견례였고 저도 바쁘게 지내면서 손님에게 수모당한 분한 마음도 점차 수그러 들었고요. 어떻게든 상견례 전에 예비사위 얼굴을 한번 보려 했는데 결국은 상견례 일주일 전까지 날짜를 못 맞춰서 얼굴을 보지 못했고 딸만 상견례 전에 집에 내려와 결혼에 대해 상의를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상견례는 신부 쪽에 배려를 하는 법이라며 예비사돈 댁에서 배려를 해주신 덕에 우리 쪽에서 가까운 곳에 장소를 잡게 되었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나 우리 딸들이나 얼마나 긴장을 하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게다가 예비사돈 댁에서 우리 큰딸을 이뻐한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딸을 통해 들어서인지 정말 우리 딸을 좋은 시댁이랑 인연을 맺어주는가 보다 하고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기대는 와장창 깨지고 말았죠. 사연 초반에 말씀드렸듯 상견례 장소에서 저는 예비 신랑을 보자마자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하고 바로 선언해 버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에게 예비 사위라며 인사하는 청년을 보자마자 저는 뒷목을 잡고 말았는데요. 지혜, 네가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처남자니? 아이고, 참나. 세상이 참 좁긴 좁다. 나는 이 결혼 못 시킨다. 너 엄마 말 듣고 결혼할 생각 당장 접어. 제가 예비사위 보자마자 이런 말을 하니 상대방 가족들도 놀랐고 우리 딸도 무척 놀라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는데? 시부모님들한테 너무 실례되잖아. 엄마 그러지 말고 일단 앉아서 얘기해요. 실례될 거 없어. 엄마가 이럴 만하니 이러는 거다. 이 결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못 시켜. 너 그러는 줄 알고 이 자리 끝내. 상황이 그쯤 되자 예비사위라는 놈은 딸보다 더 놀랐는지 벌떡 일어나 저한테 그러더군요.
장모님, 오늘 처음 뵙는 자리인데 왜 그러세요? 혹시 오늘 이 자리 나오시기 전에 무슨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말하는 예비사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자네, 나를 영 못 알아보는구먼. 하긴 내가 오늘 모처럼 화장도 하고 차려입었으니 그럴만도 하겠구먼. 자네 한번 내 얼굴 자세히 보게. 자네 정말 나 모르겠어? 우리 오늘 초면이 아니고 구면이다 이 말이야. 자네 한 달 전쯤에 말이야. 안동에 있는 식당에 와서 밥 먹은 적 있지? 내가 거기 사장이야. 이 정도면 알아보겠어? 제가 왜 파혼을 하겠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상견례에서 만난 예비사위는 얼마 전 우리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바로 그놈이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그놈을 알아봤고 그놈은 그때 취해 있어서 그랬는지 저를 못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제가 식당 얘기를 꺼내자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비사위는 제 얼굴을 자세히 보는가 싶더니만 이내 당황한 얼굴이 되더군요. 헉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네? 그 식당 사장님이 장모님이셨어요? 저 장모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일은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네? 제가 장모님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행패는 안 부렸을 거예요. 그날은 제가 술도 취했고요. 기억이 잘 나지도 않습니다. 자네, 이제 나 알아보겠나? 알았으면 내가 이 자리 파투 내는 거 별말 없을 거라 생각하네. 그리고 나한테 사과할 일이 그것뿐만은 아니지 않나? 자네 내 딸한테도 미안해야 할 것 같네만. 그러자 예비사위는 그때부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사과받을 생각 전혀 없었고 저와 그놈을 제외하고는 다들 영문을 몰라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비사돈이 될 뻔한 그 집 부모에게도 아들이 한 짓을 똑똑히 확인까지 시켜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예비사돈 두 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씩씩거리고 서 있는 저에게 바깥사돈 되는 양반이 그러더군요. 갑자기 이러시니 우리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럽습니다만 제가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보아하니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던 듯 싶은데요. 결혼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속 시원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어차피 양가 부모 다 만난 자리니까 결혼 취소하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납득시켜야겠다 싶었습니다. 예, 그러지요. 제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닙니다. 보아하니 그대 가드님은 지금 경황이 없어서 자기 입으로 상황 설명을 못할 것 같네요. 제가 다 설명드리지요. 아, 생각해보니까 굳이 제 입으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군요. 다들 기다려보시겠어요? 제가 파혼의 중요한 이유인 다른 사람한테 지금 바로 전화를 해볼랍니다. 그러자 그 집 아들놈은 거의 울상이 되더군요. 저는 바로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러려고 내가 그 여자에게 받은 명함을 안 버리고 놔뒀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군요. 그 여자가 누구겠습니까? 사위 될 뻔한 놈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여자죠. 화가 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전화번호의 주인공인 여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달 전쯤에 안동에 있는 식당에 애인이랑 왔었죠? 그날 우리 식당에서 김을 파손하고 행패 부리고 간 거 제가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했네요. 아, 네, 기억해요. 그때 제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서 실례를 해서요.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해본 거 제가 변상해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변상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전화를 했겠죠. 돈으로는 안 되겠고 직접 와서 사과까지 해야 내가 분이 풀리겠네요.
안 그럼 그쪽 애인이라는 놈 바로 고소 때려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사정사정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한다고 그러시면 젊은 사람 앞길에 줄 긋는 거잖아요.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거면 제가 그 사람 데려다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릴게요. 사실 저희 결혼할 사이거든요. 젊은 예비부부 한번 봐준다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가 파손된 식기는 꼭 변상해 드릴게요. 넓은 마음으로 선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거기까지 듣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니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 가족이나 그쪽 가족이나 다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분한 얼굴로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 그대 가족들은 전부 사색이 되어 아들을 한심한 얼굴로 바라보더군요. 상견례 자리라고 왔는데 웬 다른 여자가 자기 아들과 결혼할 사이라고 하니 그 집 부모들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제 제가 파혼하자는 거 납득하시겠나요? 저는 우리 귀한 딸 그대에게 절대 시집 못 보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여기서 결혼 없었던 걸로 해도 되겠죠? 그대 아들이 우리 식당에 와서 행패 부릴 때 같이 있던 여자가 애인이라던데 참 대단하십니다. 아들이 동시에 여자를 둘 만나면서 결혼 얘기를 한다는 거 정말 모르셨나요? 모르셨다면 유감입니다만 아들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더 얘기할 것도 없다. 너희도 어서 일어나. 집에 가자. 저는 앉아있는 딸들을 재촉해 나가자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쪽 집 바깥 양반 되시는 분이 앉아있는 아들놈 따귀를 올려붙이는 겁니다. 사람 얼굴 때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는 그렇게 세게 때리는 건 눈앞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대 부모도 오죽 열이 받으면 우리 앞에서 아들놈 따귀를 때렸겠나요? 그 집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고도 비명 한번 안 지르고 얼굴을 붙잡고 있더군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이 자식 내가 이렇게 가르쳤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양다리를 걸쳐? 내가 일하라고 출장 보냈지 바람 피우라고 보낸 줄 아니? 너 이놈은 정신 차리려면 결혼이고 뭐고 하지 말고 아예 평생 혼자 살아라. 니놈한테는 재산도 한 푼 안 물려줄 거야. 좋은 신부감 데려왔길래 정신 차렸나 했는데 이놈이 자기 복을 제대로 차도 유분수지. 아이고 속 터져. 뭐야 이놈아.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 안 드려? 아유 내가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이제 저리 드나 했더니만 너는 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니? 이상 어떻게 더 사과드려요.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뭐. 이렇게 된 건 제 잘못이에요. 암튼 엄마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우리 딸은 그 꼴을 보고 기가 막혀 했습니다. 나 정말 자기 양다리에 뒤통수 맞을 줄은 몰랐다. 우리 엄마 가게 어쩌다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돌아가신 우리 아빠가 너랑 결혼하지 말라고 도와준 게 아닌가 싶어. 오늘 우리 엄마 말대로 우리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할 테니까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걔는 정리하고 너랑 결혼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일이 꼬일 줄은 몰랐다. 암튼 나도 미안하게 됐다. 그놈도 결혼 깨진 건 체념한 듯 싶었습니다. 저는 우리 딸들을 데리고 식당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쪽 집 바깥 양반이 저를 붙들고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우리 못난 아들놈 때문에 상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은 당연히 이 상황에서 어려울 거라는 거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사과드려야 할 건 사과드려야죠. 진심으로 우리 아들이 한 짓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혜야, 너한테도 정말 미안하다. 우리는 너처럼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가 며느리로 온다고 해서 무척 기뻤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려서 너무나 아쉽구나.
우리 딸은 예비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양반의 말을 듣고 차마 뭐라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위 될 뻔한 놈은 맞아서 벌개진 뺨만 쓰다듬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는 인사도 안 하더군요. 아마 다 체념했겠죠. 그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댁 부모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거 보고 저는 마음이 조금 풀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 되는 혼사를 다시 이어붙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뒷일은 아이들끼리 정리하도록 맡겨둬야죠. 아무튼 저도 일이 이렇게 돼버려 속이 참 쓰립니다. 어쨌든 인연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하네요. 그렇게 우리 딸은 그놈과 파혼했고 그게 벌써 작년 가을의 일이 되었습니다. 봄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딸은 올해 봄에 일에 치여 지내고 있네요. 딸 가진 엄마라면 자식이 파혼하는 거 누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결혼 전에 파혼해서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런 일을 겪은 우리 딸이 참 안쓰럽기도 합니다. 만약 상견례 전에 딸이 만난다는 그 친구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내가 걸러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봤어도 만약 그놈이 본 모습을 감췄다면 내가 그놈 본 모습을 모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론은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절대 모른다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50이 넘고 이제는 사람 보는 눈이 생겼다 잘난 척해도 역시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찾아와도 하필 내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사위 될 뻔한 놈 인성을 알았으니 천만다양한 일이긴 합니다. 정말 우리 딸 말대로 죽은 남편이 딸 인생 망칠까 싶어 그놈은 우리 식당에 오게 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어쨌거나 조상이 도운 파혼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파혼하고 나서 저는 우리 딸에게 결혼 하나도 급할 거 없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자가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도 되는 세상에 굳이 일찍 결혼할 필요 없다고요. 이 말 들으면 하늘에 있는 남편이 싫어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굳이 능력 있는 여자가 결혼해서 힘들게 살 필요 있나요? 물론 좋은 사람 만나면 언제든 결혼은 시킬 생각입니다만 이번 일 겪고 나니까 굳이 결혼을 목표로 삼게 할 필요 없다 싶어서 일절 누구 만나냐는 말도 안 물어봅니다. 다행히 우리 딸도 그놈이랑은 잘 정리하고 씩씩하게 사는 듯 하더군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우리 딸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들 자식들 키우신다면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